네, 안녕하세요. 크로커다일입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공무원 사관학교이자 지역구를 노량진으로 옮겨야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을 사적 채용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사건을 엄청나게 부풀린 주인공이죠. 물론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뽑을 거예요? 다른 정권에서는 공채로 뽑는 거를 윤석열만 이렇게 별정직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인사 문제는 원래 정권 초기에서는 이제 연례 행사처럼 있는 일이니까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일파만파 이렇게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레카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카차를 운전하고 있는 게 바로 권성동이고요. 이거 가만히 냅뒀으면 그냥 잠잠해지거나 언론과 여당의 발목 잡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권성동이 나서가지고 이거 윤석열이 채용한 게 아니고 내가 꽂아놓은 건데,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런 삐소리를 해버리면서 이제 논란이 스노우볼처럼 커지게 된 거죠. 이게 뭐 대통령 대신에 몸빵을 설려는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탱킹을 한 게 아니고 몸몰이를 한 거예요. 몸몰이를 막 해가지고 몸을 막 몰아서 대통령한테 다 끌고 온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하하하하 뭐 이러면서 계속 맞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기자들이 권성동한테 대통령실에 뭐 대통령 지인 아들이 근무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권성동이 그 내가 추천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애야,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뭐 그럼 대통령실에 모르는 사람을 쓰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걸 갖다가 이거를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큰 일로 만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심지어 행정요원 구급으로 들어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최저임금보다 뭐 10만원 더 받는데 서울에서 그걸로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주옥 같은 말들을 남겼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질문 하나 던진 건데, 자기가 막 그 범죄 혐의를 갖다가 막 술술 불고 있으니까 얼마나 땡큐야. 미끼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월척이 막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형세죠.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의 취재가 계속되면 알아서 좀 몸을 사려야 되는데, 권성동은 오히려 그 논란을 더 크게 키우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추천을 했는데 장제원이 안 넣었다, 그래서 압력을 가했더니 나중에 넣었다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실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꽂아뒀다는 그런 자랑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공시생, 취준생 중심으로 수많은 권성동 패러디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권성동이 예전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까지 이제 발굴이 되면서 취업 브로커 권성동이라는 캐릭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권성동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공정 이슈를 건드리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구급공무원이 누구길래 도대체 여당 원내대표 뭐 윤핵관이 대통령실에 밀어넣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이 인물이 강릉 선관위원회 아들이고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까지 전부 탈탈 털리면서 이게 매간매직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구급공무원도 한술 더 떠가지고 언론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격 미달이야. 아무리 대통령실 별정직이 그 캠프 인사들 추천받아가지고 임명이 된다고 한들, 이런 인사를 압력까지 넣어가면서 추천을 했다는 거는 권성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갖다 잘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보면은 이게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 청탁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강원랜드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성동이 관여가 됐다는 증거는 없다. 권성동이 아니라 권성동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이 청탁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권성동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채용이 된 것은 권성동이 청탁을 받고 승낙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게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거나 그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뭔가 좀 애매하게 써있죠.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잘알들이 보면은 이거는 변호사를 참 잘 썼다, 이런 소리가 나올 그런 판결문입니다. 권성동이 한 푸트롤짓을 보면 다 이런 식인데, 가장 크게 사고를 친 건 최근에 바로 검수완박법이 있겠죠. 검수완박법 처리 때문에 이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는 정의당도 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부정적이었고 국민 여론도 검수완박법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만 그리고 엿을 먹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야가 이 중재안에 합의를 해버리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합의를 만든 게 누구냐? 바로 권성동입니다. 합의안에 찬성을 해준 걸로 그친 게 아니라 아예 합의안을 권성동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불러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박병석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권성동이랑 이준석이 머리를 맞대고 먼저 중재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결국 욕을 바가지 먹고 이준석은 빤스런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랑 정의당 국민의힘이 합의한 그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국 파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전까지는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이 파기의 책임을 국힘에 묻게 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찬성으로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진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검수완박법은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왜냐? 이때 합의를 파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니들도 합의 파기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원래 국민의힘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파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다 권성동 업적이야. 이번에는 또 언론인들이랑 싸움을 하면서 안 그래도 언론바를 못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또 똥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KBS랑 MBC는 민주노총 산하에 뭐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 우리는 언론 장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언론인들과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왔는데요. 당시 진행자가 그 자리에서 언론인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할 정도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아이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이거는 언론인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세요. 설령 언론이 진짜로 노조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라디오 나가서 할 얘기는 아니죠. 라디오는 언론이 아닙니까? 그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또 권성동이 낚였다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권성동이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권성동을 도발하고 있는데요. 권성동은 자기가 어그로를 잘 끌기도 하지만은 또 잘 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언론인들이랑 논쟁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종료해버리는 등 싸우라는 민주당이랑은 안 싸우고 언론인들이랑 지금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렇게 언론들이 돌아서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롤 짓을 계속하니까 자기 부하 출신이자 동생인 장제원 의원한테까지 입조심을 하는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권성동은 윤핵관에서 완전히 이제 밀려난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또 권성동입니다.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이랑 나경원이 붙었는데 이준석은 말하자면 비박계고 나경원은 상대적으로 친박계란 말이에요. 권성동은 다들 알다시피 박근혜 탄핵을 진행시킨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나경원 당대표가 되면 껄끄러웠겠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뽑히는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경험이 부족하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주호영한테 갈라져 있던 표를 이준석한테 몰아주도록 판을 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당원권 정지가 되고 당대표 직무도 수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은 조기 전당대회 요구를 애써 무시를 하고 있죠. 아마 6개월 동안 왕관을 잘 보관하다가 이준석한테 돌려주면서 왕의 귀환을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잘 어울리는 듀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대표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